안녕하세요. 대배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도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구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구간도 함께했던 그런 시기가 많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 혹은 지지부진한 구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일 텐데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전일 영상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FLNG와 LNG 관련된 계약 내용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선가지수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 전반적인 계약적인 동향까지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흐름세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신부터 해서 금융투자, 보험, 그리고 기관까지 다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사모펀드죠. 최근 근 한 달 동안 사모펀드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모펀드를 수급에 좀 중요한 요소를 보고 있는데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로적인 측면이 좀 강하거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할 때 이 사모펀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올 때 추가적인 강한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기간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현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전쟁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란을 경제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대충 예상을 했었습니다. 석유 수출을 겨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100% 피해자는 아니죠. 하마스에 무기 납품을 해주면서 이 전쟁을 도왔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영사관을 먼저 공격한 거는 이스라엘이다. 자, 이게 팩트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제 보복성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들면서 이란을 경제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계속 방향성이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과연 누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 유가는 계속해서 고행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비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전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LNG 강세인 종목이고 FLNG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또 고유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했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이 이 네타냐후 정권인데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하거나 이 전쟁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란 주변의 국가를 보게 되면 이라크부터 쿠웨이트까지 대표적인 산유국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 상승 이 부분이 이 삼성중공업 주가까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최근 유가의 흐름세를 좀 보려고 가져왔는데 현재 유가는 일단 85달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사건이 존재를 했었죠. 첫 번째는 이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그로 인해서 뭐 운임비도 상승하고 유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를 상승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재료로도 없어질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중동의 정세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치가 계속해서 변함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의 측면을 보게 되면 22년 정도의 100달러를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흐름세도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와 삼성중공업 도대체 어떤 관계성이 있냐? 제가 계속해서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유가고 보라색 선이 삼성중공업 주가입니다. 자, 유가가 하락할 때 삼성중공업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상승할 때는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선행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주에는 긍정적인데 그 중에서도 FLNG 강점이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전쟁이죠. 이 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기고 유가가 상승한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수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PMI 지표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48.5를 기록했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현재 수요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얘기했으니까 FLNG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겠죠. 사실 말레이시아 FLNG 착공부터 뭐 캐나다 시더까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죠. 특히 FLNG 같은 계약은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발주량을 봤을 때 전 세계 세 대라고 치면 그 중에서 두 대가 삼성중공업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현재 이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FLNG 한 대에 대한 건조 계약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주총회에서 관련된 비밀을 알아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쨌든 FLNG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최근에 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선가지수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선가지수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중 같은 경우에는 FLNG 관련된 이 계약이 나와주면 이 부분이 당연히 선가지수에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선별 수주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경쟁사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수주 물량을 대량 수주합니다. 저가 대량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수주하는 게 아니라 고가 선박만 수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하게 성과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성과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삼성중공업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지난 시간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과지수도 도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선별 수주 때문이다. 후속된 기사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고성가 지수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3년부터 24년까지 조선업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규 선박은 볼 수가 없는 상태고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중고 선박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가 지수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니까 기사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전력기기부터 조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무역 분쟁이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이유 자체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다. 그러면 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가져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사실 국내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수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왜 도대체 환율이 상승하고 있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다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사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상승은 삼성중공업에는 좋다. 또 CPI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다 환율의 상승을 야기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9월 아니면 12월에 할 것이다라는 기사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9월에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1월 대선이 있으니까 11월 대선 전이고 그리고 고용 지표와 아직까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아닌 9월에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도 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후판 가격 때문에 가져온 건데 23년 하반기에 굉장히 상승을 해줬죠. 하지만 24년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과 연관이 됩니다. 후판 가격은 또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 제조원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선사가 또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면서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건데 23년 하반기와 이 철광석 가격만 비교를 해보면 현재가 40%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후판 가격을 조금 더 인하한 채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총회에서 제가 비밀 하나 또 끄집어 왔죠. 후판 가격 협상을 8,800원으로 인하한 채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구간대가 다 유역에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은 일단 5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베스트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봉에 제가 1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심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그 뒤에는 11선을 기준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정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후판 가격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갔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주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 윗구간은 더 강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